국내 맥주업계 1위 오비맥주가 4년 만에 카스 등 주요 맥주값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다른 주류업계의 도미노 인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연내 시중은행 성과제 도입이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러일으킨 정부의 레임덕으로 성과제를 강행할 동력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P2P 금융이 소셜 커머스에도 등장했습니다. P2P 금융 최초로 어니스트 펀드가 소셜 커머스 티몬에 금리가 30% 인하된 대출 상품을 내놨습니다. 유례 없는 저금리에도 국내 은행들이 3분기에 일제히 깜짝 실적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주로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기인한 이자 수익이라 계속해서 호실적을 이어갈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8일 금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4년 만에 맥주 가격이 오르게 됐습니다. 국내 맥주업계 1위인 오비맥주가 주요 제품의 출고가를 인상했는데요. 다른 주류업계의 도미노 인상이 예상됩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맥주업계 1위인 오비맥주가 다음 달부터 카스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대표 제품인 카스 병맥주 500ml 출고가는 기존 가격에서 1,147원으로 65원 정도 오르게 됩니다. 프리미어 오비 병맥주 500ml 출고가는 64원, 카프리 병맥주 330ml는 기존보다 60원 인상됩니다. 맥주값 인상은 2012년 8월 이후 약 4년 3개월 만입니다. 오비맥주는 지난 2009년 2.8%, 2012년 5.89% 인상한 이후 4년간 가격을 동결해왔습니다. 오비맥주는 맥주값을 올린 이유로 빈병 취급 수수료 인상과 메가의 할당 관세 폐지를 들었습니다. 빈병 취급 수수료도 인상이 되고 메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거의 이제 전량을 외국에서 수입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2014년 하반기부터 할당 관세 품목에서 메가가 제외가 되면서 관세가 좀 많이 부과가 됐어요. 다른 맥주업체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 등 가격 인상 요인은 충분하지만 수입 맥주 공세가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인상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과거 소주의 경우 업계 1위 하이트진로가 참이슬 가격을 올리자 롯데주류, 무학, 보혜 등 여타 업체들도 잇따라 가격을 올린 바 있습니다. 때문에 맥주 역시 가격이 줄줄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일각에서 시중은행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흐지부지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노사 대화는 실종된 상태인데다가 이를 강하게 몰아붙이던 정부가 최순실 씨의 국정 개입 의혹으로 크게 흔들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각종 정책의 추진 동력도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보도에 정은규 기자입니다. 최순실 게이트가 불러일으킨 정부 레임덕이 은행권 성과주의 도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금융계에서는 정부가 성과제의 연내 도입을 밀어붙이지 않으면 내년에는 어차피 대선이 기다리고 있어 사실상 물 건너간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자 정부가 성과제를 강행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 은행 관계자는 성과주의는 정부가 하는 것이 맞지 않냐며 정권이 힘을 잃으면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종영 금융위원장은 최근 성과제 도입과 관련해 이사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금융공기관들처럼 빠른 도입을 우회적으로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금융공기업대와 달리 시중은행들은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담당 책임자들조차 이사회 처리 등을 한다 안 한다 말하기 곤란한 상황이라며 자체적으로 강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눈치를 보고 있는 가운데 국책은행 노조들은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노조는 이번 달 서울지방법원에 성과 연봉제 관련 이사회 결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노조의 가처분 신청은 연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준다면 금융공기관의 성과제 도입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시중은행으로의 확산을 밀어붙이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개인들에게서 투자금을 모아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출해주는 P2P 금융이 소셜커머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P2P 금융업체 어니스트 펀드가 유명 소셜커머스 티몬과 협력해 P2P 금융 최초로 소셜커머스의 대출 상품을 내놓은 건데요. 출시 직후 큰 인기를 얻으며 개인의 힘으로 운영되는 두 업계의 시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P2P 금융기업 어니스트 펀드는 최근 국내 최대 소셜 커머스 업체 티켓몬스터와 손잡고 전국민 금리 할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티몬 고객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용등급 하락 없이 금리와 대출 한도 조회가 가능하며 카드론 대환대출 신청 시 최대 3천만 원 한도까지 30% 인하된 금리로 어니스트 펀드의 P2P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니스트 펀드의 이번 전국민 금리 할인 캠페인은 소셜 커머스의 P2P 금융이 등장한 첫 사례입니다. 티몬이라는 고객들의 신뢰를 받는 플랫폼을 통해서 P2P 금융이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여러분께 많이 알려드리자는 취지에서 협력 상품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지금껏 없었던 새로운 개념의 대출 상품이라는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금리 할인 캠페인 상품은 초기 오픈과 함께 1분에 1개씩 팔려 이틀 만에 구매자 2,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상품 출시 첫날에는 P2P 대출이 무엇인지, 티켓몬스터와의 제휴 상품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묻는 고객들로 어니스트 펀드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마비되는 현상까지 벌어졌습니다. 어니스트 펀드와 티켓몬스터의 제휴 상품이 이처럼 큰 인기를 얻은 것은 국내 최대 소셜 커머스라는 티켓몬스터의 브랜드와 카드론 대환 대출을 노린 어니스트 펀드의 상품이 시너지를 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티켓몬스터는 현재 월평균 구매자 250만 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고금리 카드론의 경우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어 가계부채를 양산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P2P 금융의 경우 금리 한도 조회는 물론 실제 대출이 이루어진다 해도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다는 점도 인기 요인 중 하나로 풀이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유례없는 저금리에 은행들의 경영 환경이 나쁘다는데 국내 시중은행들이 3분기에 일제히 깜짝 실적을 올렸습니다. 호실적의 주가도 모처럼 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주로 부동산 경기 호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급증에 기인했다는 점에서 계속해서 호실적을 이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신한, 국민, 우리, KB하나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3분기 누적 당기 순이익은 4조 5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4%나 불어났습니다. 국내 은행 수익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이자 이익은 저금리에도 올 3분기 12조 8천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3천억 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은행들의 이 같은 깜짝 실적을 꼼꼼히 살펴보면 장사를 잘했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올 들어 부동산 시장이 호황을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새 은행들의 평균 대출 금리는 연 3.05%에서 2.91%로 낮아졌지만 대출 규모는 4.4% 늘었습니다. 싼 금리로 많이 판 일종의 박리담회로 은행들의 이자 수익이 증가한 것입니다. 가계대출에 기댄 이자 수익은 내년까지 지속되기 힘든 만큼 은행들 역시 비이자 수익 확대를 통한 수익 다변화를 꾀하고 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습니다. 은행들이 판관비와 대손 비용을 1조 원이나 줄이는 등 비용을 아낀 것이 오히려 호실적에 더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1,300조 원에 육박하는 가계비제, 금융당국의 대출 쪼이기가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만으로 이익을 늘리기는 한계에 달한 만큼 새로운 서비스 개발을 통한 이자 수익 다변화와 비이자 수익에서의 차별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당분간 주식시장에서 중소형주 투자는 방망이를 짧게 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방망이를 짧게 잡으라는 말은 시장 변동성을 고려해 투자 기간을 짧게 가지라는 의미인데요. 다음 주 증시 전망까지 함께 양한나 기자가 전합니다.
다음 달부터 내년 초까지 중소형주가 짧은 반등 후 행보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단기 투자를 권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통상 투자자들이 세금 이슈 등으로 연말 차익 실현에 나서면서 연말로 갈수록 중소형주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줄었기 때문입니다. 1월 효과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과 정부 정책 등 심리적 요인으로 1월 주가가 다른 달에 비해 오르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년은 정부 집권 5년 차로 대통령의 임기 말 권력 누수 등으로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상황. NH투자증권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는 중소형주의 등락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확실히 올라오는 건 내년 3월 정도 될 것 같고 계속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지수로 치면 좀 올라왔다가 11월 중순 정도 돼서 다시 빠졌다가 1월 돼서 다시 조금 반짝했다가 또 다시 빠졌다가 이렇게. 이에 중소형주 투자 시 앞으로 기대되는 이슈별로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 미 대선 수혜주로 불리는 신재생, 인프라 투자, IT 분야와 최근 떠오르고 있는 OLED 관련주, 한샘 등을 중심으로 실적 성장을 보이는 건자재, 올겨울 찾아올 것으로 예상되는 라니냐 현상 관련주 등이 추천 대상입니다. 한편 다음 주 코스피 지수는 2010에서 2050선 사이를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11월 2일 예정된 미국 FOMC 회의와 10월 31일부터 열리는 BOJ 등으로 주식시장 전반에 관망 심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미국 금리 인상이 12월로 지연될 경우 코스피는 2050선까지 올라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가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초청해 중소업계에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한전과의 동반 성장을 도모하는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2004년 이후 12년 만에 이뤄진 이번 간담회에서 중소업계는 토요일 전기요금 인하를 촉구했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는 오늘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조한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을 초청해 중소기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들은 제조 현장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촉구했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은 열처리, 주조를 비롯한 섬유직물 등 중소 제조업체의 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번 금속열처리조합 이사장은 전기요금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15%에서 35%에 이른다며 토요일은 전력 수요가 평일보다 적어 경부화 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토요일 산업용 전기요금을 경부화 요금으로 산정해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습니다. 경부화 요금은 전력 수요가 많지 않은 시간대에 요금을 뜻합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30여 명의 중소기업 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한전과의 동반 성장을 모색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같이 동반해서 해외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계기로 중소기업계와 한전 간의 명실상부한 이런 상생 협력과 동반 성장을 하도록 하는데 힘을 보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중소업계는 이 밖에 계절별 요금 체계 합리적 개편, 한전 입찰 시 적정 입찰 기초금액 산정 등을 건의했습니다. 한전은 중소기업계의 건의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전기요금 관련 사항을 정부와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전국의 젖소들이 한자리에 모여 최고의 젖소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였습니다. 서울우유 협동조합에서 가장 건강한 젖소를 뽑는 홀스타인 경진대회를 연 건데요. 이보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승용차 한 대보다도 큰 젖소들이 줄지어 들어와 늠름한 자태를 뽐냅니다. 어떤 소가 품질 좋은 원유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지 치열한 경합을 펼칩니다. 서울유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안성 팜랜드에서 제9회 홀스타인 경진대회를 열었습니다. 올해는 서울우유 조합원 70여 농가 150여 두의 젖소가 참여해 최고의 젖소 자리를 놓고 경쟁했습니다. 서울우유 협동조합은 경진대회를 열어 젖소 개량 성과를 알아보고 개량 젖소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건강한 젖소여야만 되고 또 산유량이라든가 그런 우유의 질 이런 것들이 개선되어야만이 우유라고 하는 좋은 식품을 생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서울우유는 건강한 젖소에서 건강한 우유가 나오는 만큼 젖소 품질 개량에 힘쓰고 있습니다. 품질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서울우유는 지난해 세균수 1A 등급, 최세포수 1등급을 받은 우유 나 100%를 선보였습니다.
좋은 품질의 우유는 소비자에게도 통했습니다. 해마다 감소했던 흰우유 판매가 나 100%가 나온 뒤 104.4% 늘었습니다. 서울우유는 목장에서 키우는 젖소부터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유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우리나라는 아파트 공화국으로 불릴 정도로 국민의 70%가 아파트로 대표되는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단독 다가구 주택에 비해 입지가 우수하고 편의시설과 교육환경, 방범 등이 편리해 주거 만족도가 높은 만큼 선호도는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공동주택이 거대 단지화, 고층화가 진행되고 관리비가 증가하면서 투명성과 전문성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일부에선 관리비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 등과 관련된 민원과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 LH는 이 같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문제 발생 시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산경찰서는 올해 1월 아파트 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 운영권을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로 파주 지역의 한 아파트 동대표와 브로커를 구속했습니다. 아파트 동대표 A씨와 브로커 B씨는 2013년 3월에서 4월경 피트니스 센터 운영자 C씨에게 접근해 단지 내 피트니스 운영자 선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그 대가로 5천만 원을 받고 3천만 원과 2천만 원을 각각 나눠 가진 혐의입니다. 일부 사례지만 공동주택 관리에서 비리와 갈등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 민원소송 현황에 따르면 공동주택 민원 건수는 2011년 8,214건에서 2013년 11,32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아파트 관리비를 놓고 벌어지는 소송만 매해 평균 3천여 건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인 비용도 불필요하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비리 및 부실감리 신고센터에 따르면 2014년 9월부터 2015년 8월까지 1년간 총 424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공사 불법 계약 등 사업자 선정 지침 위반과 관리비 등 회계 운영 부적정이 전체의 68%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공동주택 관리가 투명하지 못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입주자들의 무관심 때문입니다. 직장 생활에 지친 입주민들은 공동주택 관리에 신경 쓸 겨를이 없거든요. 이러한 무관심과 함께 의사 결정 권한의 집중이라든지 과도한 자율성 보장 등이 비리와 분쟁을 키우는 게 아닌가.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근절하는 등 체계적인 주택 관리를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지난 8월 30일 LH 경기지역본부 6층에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개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있어서는 분쟁을 조정하는 것보다는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교육, 상담, 자문을 통해서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해서 설립되었습니다.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 충당금 등과 관련한 분쟁을 소송 절차나 비용 부담 없이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관리지원센터에 상담을 받고자 하는 입주민은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분쟁조정을 받길 원하는 입주민은 중앙분쟁조정 시스템을 통하거나 중앙분쟁조정위 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다음 달 3일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33주 만에 상승세를 멈췄습니다.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주 송파구에 이어 이번 주엔 강남구의 재건축 아파트 값이 0.02% 하락하면서 오름세가 꺾였습니다. 이번 주 송파구의 재건축 단지는 0.03% 하락했고 강동구와 서초구의 재건축은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그 폭은 둔화됐습니다.
재건축 아파트값이 보합세로 돌아서면서 서울 전체 아파트값 상승폭도 0.12%로 지난주 대비 반토막 났습니다. 강북구가 0.48%로 가장 많이 올랐고 노원, 은평, 구로 등 비강남권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인 반면 강남, 송파, 서초구 등 강남 3구는 오름폭이 미미했습니다. 외식업체 10개 중 7개가 청탁금지법 시행 후 한 달간 매출이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 청탁금지법 시행 한 달을 맞아 발표한 국내 외식업 매출 영향조사에 따르면 외식업 운영자 68.5%가 청탁금지법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응답했습니다. 평균 매출 감소율은 36.4%였습니다. 고객 1인당 평균 매입액을 의미하는 객단가를 보면 3만 원에서 5만 원짜리 식당과 5만 원 이상 식당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은 각각 86.2%와 83.3%였습니다.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3만 원 이하 식당으로 손님이 몰릴 것이란 기대와 달리 3만 원 미만의 저가 식당 역시 65%가 매출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3만 원 미만 식당 중 매출이 늘었다고 응답한 업소는 2.1%에 불과했습니다. 진용석 금융감독원장이 외국계 보험사 최고 경영자들을 만나 2021년 적용 예정인 새 국제회계 기준 IFRS4 2단계 도입에 미리 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진 원장은 오늘 오전 여의도 콜레드 호텔에서 AIA 생명, BNP 파리바 카디프 생명, 메트라이프 등 13개 외국계 보험사 CEO와 만나 이 IFRS4 2단계 시행은 보험업 전반에 대한 파급력이 상당하다며 해외 본사와 협의해 필요시 자본을 확충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IFRS4 2단계가 적용되면 보험사들은 장차 가입자들에게 내줄 보험금을 장부가 대신 시가로 평가해 부채로 잡아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연 6, 7%의 고금리 상품을 많이판 보험사들은 새 회계기준 도입에 맞춰 자본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진 원장은 이어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이 신속 정확하게 지급되는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가입하기는 쉽지만 보험금 받기가 불편하고 어렵다는 소비자의 불만을 불식시키고 고객과의 약속을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지금보다 평균 6.1% 인상돼 도시가스를 쓰는 전국 1,660만 가구는 월 평균 1,758원을 더 내야 합니다. 9월 한우 산지 가격은 암소 577만 7천 원, 수소 557만 7천 원으로 사상 최고 가격을 찍은 지난 7월 599만 6천 원과 571만 5천 원에 비해 각각 3.7%, 2.4% 떨어졌습니다. C형 간염 집단 발생이 의심되는 서울 동작구 서울현대의원에서 263명의 C형 간염 감염자들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C형 간염 항체 양성률의 전국 평균보다 약 8배 높은 수치입니다. 올해 3분기 9개 상주업체가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 말소 처리됐으며 신규 등록업체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폐업하거나 등록 취소, 말소된 상주업체는 궁전 실버뱅크, 이희정 웨딩, 베누스, 나라라이프, 행운라이프, 국민상조, 상조법인 좋은라이프, 대전상조, 예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이수정입니다. 먼저 현재 하늘 모습입니다. 비는 다 그치고 흐리기만 한 상황인데요. 이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밀려오면서 대기 불안정으로 수도권에는 밤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당분간 차가운 기단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내일도 중국 북동지방에서 우리나라로 향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따라서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바람도 꽤 불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낮 최고 18.4도를 기록했는데요. 내일은 큰 폭으로 떨어집니다. 아침에는 10도를 넘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요. 한낮에도 13도에 머물겠습니다. 당분간은 기온이 계속 내려갈 것으로 보이니까요. 두꺼운 옷으로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동해안 지방으로는 내일도 동풍의 영향을 받겠는데요. 낮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 산간 지역으로는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추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6도, 대전은 8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도 15도를 밑돌겠습니다. 동해안 지방은 낮까지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한낮에도 속초, 강릉 11도에 머물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종일 구름만 많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 부산 17도, 대구 15도, 광주가 14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바다에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현재 서해 남쪽 먼바다로는 강풍특보가 발효돼 있고요. 그 밖에 대부분 해상에서도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황입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기온은 점점 더 떨어지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는 1도까지 내려가겠고요. 기온은 다음 주 중반부터 다시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센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